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 심화 국어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설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는 3단원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 그 중에서 첫 단원 문학의 아름다움과 창의적 사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학의 아름다움 중 문학의 개념과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그리고 미적 기능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단원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을 이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문학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적 표현과 문학적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문학의 소통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문학의 소통 구조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생각을 작품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독자는 작품을 읽으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작가와 독자, 그리고 작품이 처한 시대가 작품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학의 소통 구조라는 것은 바로 작가, 독자, 시대가 해당되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문학의 소통 구조를 우리가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을 중심으로 한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문학적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작가와 독자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만나게 됩니다. 작가는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요. 독자는 이러한 문학 작품을 수용합니다. 작가는 자신이 처한 시대 혹은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가치관 혹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문학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합니다. 이때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글로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도록 형상화하고요. 독자는 제목, 작가 혹은 자신이 처한 시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한 것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독자의 가치관과 일치하여 공감할 수도 있고 독자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아서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은 바로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작가와 독자의 소통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작품 분석의 관점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그것을 세분화하면 네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 두 편을 배우기 위해서 이 관점을 배우는 것이므로 시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작품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읽고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을 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 작품, 독자가 모두 영향받는 것을 시대와 문화라고 합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감상 방법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감상 방법을 내재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아니다. 작가, 그리고 독자, 그리고 시대 문화 이렇게 작품을 둘러싸서 작가의 의도, 그리고 독자의 재해석, 그리고 시대 문화가 주는 영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재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상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나요? 사람들마다 모두 다를 것이에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작가의 의도도 중요하고 작품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독자가 선택하고 독자한테 읽혀지면서 독자가 하는 제 해석이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내재적 감상과 외재적 감상을 나눌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가장 먼저 내재적 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재적이라는 것은 안쪽에 있는 감상이라는 뜻인데요. 작품을 외부 세계와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화자와 시어, 표현 등과 같은 작품의 내적인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감상의 특이한 점입니다. 이 내재적 감상을 다른 말로는 절대론적 관점 혹은 감상 대신 관점이라는 말을 써서 내재론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감상은 화자, 시어, 그리고 표현 같이 작품의 내부에 있는 어떤 중심에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라든지 시대의 문화, 그리고 독자와 같은 외부 상황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작품 내부가 가장 중요해. 그 외부에 있는 조건들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작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모두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작품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재적 감상 혹은 내재적 관점이라는 내용들을 시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화자라고 합니다. 또 시어, 시에서 등장하는 단어죠. 그리고 시에 나오는 표현 기법, 이 세 가지가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주요 대상이 됩니다. 화자를 해석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화자가 처해진 상황, 그리고 화자의 태도, 그리고 정서와 같은 것들입니다. 화자의 상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별의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까요? 만남의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긍정적 태도 혹은 부정적 태도, 호의적 태도, 그리고 비호의적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정서가 있을 수 있겠죠. 슬픔의 정서, 그리고 기쁨의 정서,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 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시어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까요? 바로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와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함축적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
그리고 시 전체에서 하는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시어를 중심으로 내재적 관점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죠. 표현법에는 정말 많은 표현법이 있는데요. 비유법 중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이 있나요? 직유법, 은유법 등이 있겠고요. 강조법에는 도치법, 그리고 또 변화법에도 도치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강조법에 영탄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반어법, 그리고 역설법 등등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분석하는 것이 내재적 관점에 속하게 됩니다. 자, 내재적 관점과 조금 다른 시인, 시대 문화, 그리고 독자를 보는 외재적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의 소통 맥락인 시인, 사회문화적 상황, 그리고 독자인 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고요. 이 외적인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가라고 하지 않고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인, 사회문화적 상황, 그리고 독자죠. 이러한 관점 중 독자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더 해보면요. 독자는 작품의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가 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의미의 재생산은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한 작품은 독자에게 읽혀질 때 어떤 생산성 혹은 활기를 갖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혹은 간과할 수 있는 독자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본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외재적 감상을 나누어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세 가지의 외재적 감상은 바로 작품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작품의 내용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외재적 감상이 설명되는 것이죠.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첫 번째, 작품을 장작하는 사람, 시인. 아까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인 화자와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시인과 화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시인은 화자라고 하는 허구적인 대상을 장작하여 말하는 목소리를 구성해내죠. 그리고 시대의 현실, 그리고 문화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독자유인입니다. 이 각각은 각각을 이르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인을 말하는 관점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시인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에는 시인의 사상, 그리고 인생관, 작품의 경향, 그리고 개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주홍의 유리창 원을 보시면요. 정주홍이 실제 자신이 자식을 잃고 난 후 쓴 작품이에요. 우리가 시인의 인생, 경험도 한번 추가해야겠네요. 시인이 가진 자신의 경험 혹은 가정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시를 해석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현실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창작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분단, 그리고 산업화라고 하는 시기들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외재적 감상 중에서 관점 이름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독자가 느끼는 가치, 그리고 독자가 해석한 의미, 감동, 쾌감, 그리고 교훈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크게 독자가 느낀 깨달음이라고 해석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독자마다 각기 다른 깨달음이 다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시인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실도 이미 정해져 있죠. 하지만 독자와 관련된 효용론적 관점은 무한대로 달라질 수 있어요. 독자마다 깨달은 점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학 작품은 하나의 독립된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독립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내재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인간과 현실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외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내재적 관점의 1개, 외재적 관점의 이렇게 3가지. 이렇게 작품을 감상할 때는 어느 한 가지 관점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고 그 중에 이 작품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관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가장 훌륭한 우리가 작품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오늘은 아주 유명한 시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이육사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에 많은 시를 썼던 작가의 청포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본 후 뒷장에서 두 사람이 하는 해석을 4가지 관점 중에 어떤 관점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접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 마련해두렴. 이육사의 청포도입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각각 해석을 할 텐데요. 작품의 소통 맥락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 감상했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분하고도 희망찬 어조로 미래를 기다리는 화자처럼 나도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차분하게 기다려야겠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제강점기라는 창작 배경을 고려할 때 손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초인적인 존재 또는 광복을 의미하겠군.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조금 골라보셨나요? 보시면 나도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 다짐하고 있고요. 일제강점기, 창작 배경, 우리 민족,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적은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자, 여자친구는 나의 감상을 기준으로 한 효용론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요. 시대에 관련된 단어를 언급하면서 반영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죠. 자, 오늘 문학의 소통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문학의 감상은 외자적인 감상과 외적인 감상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내재적 관점은 작품에 한정한 감상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외재적 관점은 작가와 시대 그리고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작가와 관련된 것을 표현론적 관점, 시대와 관련된 것을 반영론적 관점, 그리고 독자와 관련된 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학습 과제는 어렵지 않은데요. 바로 오늘 잠깐 보았던 청포도라고 하는 시를 네 가지 관점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의 청포도를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세 가지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파악하는 즐거운 시간 되도록 선생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